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송탄 출장소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송탄 출장소장 최승화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수 총무과장입니다. 김선기 민원토지과장입니다. 나경범 세무과장입니다. 남동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송탄 출장소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5쪽 시민중심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업 행정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을 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겠으며 스마트폰 활용, 한글 문서 등 6개 가정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 정보 취약계층의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가스, 열펌프 교체, 건물 시설 장비 유지 보수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민관 양방향 소통 활성화로 시민들의 시정 이해력을 높이고 민원에 적극 대처하여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조 진이천 유원지 활성화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노후된 물놀이장 철거와 동시에 대체시설 구상 및 설계 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당초 봄, 가을에만 운영하던 계절 꽃밭을 여름까지 확대 조성하고 여름철 에어바운스형 물놀이장 및 사계절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더불어 둔치 주차장 차량 침수 위험 알림 시스템 운영 및 주기적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8쪽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민원 처리기한 만료 예고제 운영과 매월 친절 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가족관계 등록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와 주 1회 야간 여권 민원실을 지속 운영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조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2024년도 개별 공시지가의 조사, 산정, 결정, 공시를 위한 각종 공부조사 및 현장 중심의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신력 있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불법 중개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자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의심자를 정밀 조사 실시하는 등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1조 체계적 세원 관리를 통한 공정세정 구현입니다. 2024년 송탄 출장소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6,563억 원으로 시 전체 징수 목표액의 45.3%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자료 정비 및 비과세 감면 대상의 적극적인 현장 조사 등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누락 세원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과세 전 사전 안내문 발송 및 과세 예고 등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으로 납세자 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조 현장 중심 맞춤형 징수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23년 11월 말 기준 총 체납액은 333억 원으로 이 중 2024년도 정리 목표액은 95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중점 추진 계획으로는 신속한 채권 확보 및 행정 제재를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 징수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납부 기피자 현장 실태 조사 및 동산 압류 등을 통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조세 정의 실현 및 체납액 최소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4쪽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상인 및 임원진과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시장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전기 소방시설 점검과 안전교육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시장 내 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해 상인과 방문객의 안전성 및 편리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시장별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지관리 강화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불법 성토, 잡석 포장 등 농지를 훼손하고 불법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 등 행정 지도를 강화하여 농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저렴하고 신선한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작년 설 추석 명절에는 42개 농가 60개 품목이 참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품목 다양화 및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조 기업 설립 지원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공장 설립 승인 입지 사전 검토와 원스톱 민원 서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평택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유망 징소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7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체육 환경 조성입니다. 송탄 출장소 관할 체육시설은 2충 레포츠공원 및 2충 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하여 총 18개소 42개 시설이 면동에 분산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2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체육시설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이용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 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 때부터 많은 내용들과 업무에 대해서 공유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쪽의 진이천 유원지 활성화 사업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 덕분에 이제 기존에 있는 수영장 시설을 철거하고 대체 시설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구상을 하기로 했었는데 어디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철거에 대한 그 설계는 마쳤고요. 해서 이제 3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6월까지 철거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철거한 장소에 무엇을 이제 유치할 거냐 하는 용역을 그 4월에 발주해서 7월까지 이제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그 대체 시설로 에어바운스 물놀이장 설치는 가능한 거죠? 이게 그 물놀이장 철거 장소 그 여유 부지에 에어바운스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 장소에 조금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체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좀 부탁드리고요. 2023년도에 진이천 유원지 운영 실적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뭐 시설별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요 저희 데이터가 있는데 요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보다 의원님께 별도 자료를 한 페이지 만들어지는 거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전년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죠. 예, 전년도보다는 뭐 인원이나 뭐 수입이나 많이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그럼 올해 목표는 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2023년 대비 2024년도의 운영 목표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하여튼 최소한 뭐 작년보다는 부족하지 않게 뭐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이제 계절별 꽃 식재도 많이 하고 시설도 개선하고 해서 하여튼 뭐 이용 인원이 줄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12쪽에 현장 중심 맞춤형 징수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 사업에서 고액 체납자와 관련해서 그 본청에 신설되는 기동 체납 팀과 어떤 업무의 연계가 가능한 건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기동팀이 올해 1월 1일부로 이렇게 새로 신설돼서 진행이 되는데요. 아직 이제 그 지침은 아직 거의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고액 체납자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고액 체납자 500만 원 이상을 할 것인지 1000만 원 이상을 할 것인지 그걸 지금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 하게 되면은 저희가 여기 자체적으로 지금 가태 수색이랄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그 강력한 징수 활동하는 데 있어 전개하는 데 있어서 좀 인력도 그렇고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액 체납자에 적이 됐을 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표를 드리고 그리고 또 협력을 해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올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초뿐만이 아니라 출장소에 예, 그 예. 징수 관련한 목표도 예, 그 기동 체납팀과 연계한다면 조금 더 상향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17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체육 환경 조성 사업에서 올해 1월 1일부로 실내 배드민턴장을 송출 지역경제과에서 인수하게 됐는데 뭐 현재까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가 본청에서 하던 배드민턴장 업무를 올 1월 1일부터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어려움은 없고요. 저희가 2층 체육극 공원에 그 시설이 기존에도 있다 보니까 저희의 그런 어떤 민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저희가 대비도 그동안 해왔었고 지금은 뭐 특별한 운영 관리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예. 지금 인수인계 해야 될 시점이 분명히 도래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경험치가 있고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혹시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최재형 의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출장소 앞에 그 걷고 싶은 거리 예전에 진행하던 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데 사업 시행을 하려고 이제 올해 본 예산에 10억 요구를 했는데요. 네. 이제 가용 재원이 없어서 본 예산에 이제 예산을 못 세웠고요. 하여튼 뭐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10억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예산이 쓰면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설계가 진행되는 건가요? 설계는 그 예전에 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설계 그 가설계지만 설계된 거를 시행을 하면 10억 정도 이제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예. 네, 그래서 1회 추경에 올릴 계획이다 말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출장소 앞에 그 공영 주차장 그거 올 3월
제가 알기로는 6월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6월 있습니다. 준공. 예, 예. 아, 그거는 저쪽 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에서 예, 예. 154면. 예. 154년. 예. 6월 개통 예.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그 여권 업무는 지금 계속 그 민원이 더 민원 그 수요 뭐라 그래 더 늘어나고 있죠. 계속 어떻습니까? 여권 업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작년 그 여권 접수해서 그 처리한 건을 보면요, 작년에 그 21,985건입니다. 접수해서. 그래서 이제 일 평균 보면은 접수가 한 98건 되고요, 교부가 한 84건. 그래서 총 182건을 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 180. 그래서 이제 초창기 이제 22년도 12월에 생기면서 처음 생기면서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지나서 조금 이제 외국을 나가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복잡하고 뭐 이렇게 여권 시청이라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조금 어수선한 그런 적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지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방학이나 그런 때에 조금 이제 많이 오시고요.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이제 매일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사님. 이 민원들 이 여권 접수 인원들 때문에 주차 문제도 좀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뭐 이제 저번에도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걱정들을 하셨는데요, 의원님들이. 뭐 그런 문제는 특별하게 뭐 나타나는 건 아직은 없습니다. 예,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별 문제는 없.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삼성전자하고 TF 하는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속? 예, 예. 계속 회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가 이제 저희 어떤 분들이 이제 핵심이 이제 노점상이 핵심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건설도시과 과장하고 그다음에 건설행정팀장, 그 주무관, 그다음에 그다음에 삼성 쪽에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그래서 그쪽에서 한 11명 정도. 저희는 한 5, 6명 정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목요일 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TF 회의를. 매월 매주 하시는 한 달에 2번 합니다. 한 달에 두 두 번. 번이요? 예, 예. 그러면 이쪽에 뭐 그 주민들이나 이런 참여하는 그런 TF는 없는가요? 그런 아직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예, 출장소하고 그쪽 삼성 예, 예. 직원들하고 예. 예. 이 지금 아직 그런 단체들이나 이런 데하고 하는 그런 TF는 없다. 그쪽에서 요구도 있지 않나요? 주민들 이제 동양 TF에 보면은 참여시켜달라. 이제 서정동 쪽에서 이제 네. 서정동, 중앙동 쪽에서 그런 동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필요성이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협의는 하지만 직접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예, 예.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예, 예. 전달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뭐 요구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단체들이나 뭐 주민들이 우리도 TF에 뭐 같이 좀 참여하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걸 일단 안 되시면 전달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같이 거기서 논의하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삼성전자에서 들어오는 그 지방세는 송출해서 하는 거죠? 관할이 관할이 송탄 송출이. 출장소 맞습니다. 맞죠? 지금 저 아까 그 본청 쪽 할 때 예, 1,157억인가 이렇게 좀 세수가 감소 예상이 된다. 예, 예. 네, 전체 삼성 쪽에서 들어온 그 부분. 근데 지금 저희가 전년도하고 대비했을 때 예, 예. 어떻습니까? 지금 전년도와 대비했을 때 지금 전망을 보면요, 다른 세목 시세 부분에서 주민세나 뭐 재단세나 이런 그 삼성전자 내는 것은 똑같은데
지방 소득세가 한 1,000억 정도 감소될 걸로 예상되고요. 네. 그래서 총 다 작년엔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1,799억 원을 징수를 했는데 시세 부분만.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8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득세만 네. 영업 실적이 워낙에 저조해서 뉴스나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1,000억 감액했습니다. 1,000억 정도. 다른 세목들은 이 삼성전자 아니라도 송탄 출장소 세수를 보면은 도세는 작년 못지않게 4,700세대 공동주택 분양도 있고요. 세월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시세 부분에서는 지방소득세 그 삼성 그거 빼놓고는 전부 다 조금씩 한 5% 정도는 오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를 거로 예상하고. 전체적으로 평균 봤을 때 그래도 한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지금 저기 첫 장에 있듯이 저희 같은 게 6,563억 원을 저기 목표액으로 잡았고요. 이는 이제 평택시 전체 1조 4,470억이 목표액 중에서 한 4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도세가 한 3,450억을 냈고요. 시세가 3,113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방 세입 목표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시 주요 사업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또 어디냐 실내 배드민턴장 거기 1층에 그 역도하고 레슬링하고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씨름장 그쪽에 사용률 그 이용률이 어떻게 그쪽 예전에 저희가 한번 현장 갔을 때 거기 거의 좀 사용을 안 하는 이용이 저조한 거로 알고 있는데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씨름. 제가 봐도 씨름장 이용률은 저조하고. 예. 그렇지만 이거를 좀 변경해서 다른 시설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좀. 그거 제가 국정문화국 다닐 때 이제 제 소관이가 네네. 그 이제 말씀하신 거를 얼핏 비쳤더니 협회에서. 네. 그쪽하고 좀 협의가 좀 돼야겠죠. 씨름협회에서 어느 정도 같이 협의를 해서. 네슬링장이 좁잖아요. 예 예. 그 원래는 네슬링장이 컸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씨름 협회에서 자기네도 써야 된다 해서 그 네슬링장이 좁아지고 씨름장이 넓어졌더라고요. 넓어진 상황. 근데 사실상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씨름장 이용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협회하고 좀 논의를 거쳐가지고 좀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해서 아니면 뭐 그 씨름장을 좀 줄이든지 해가지고 사용 거기서 뭐 그때 뭐였죠 무슨 라인 댄스 뭐 이런 것도 요가도 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 옆에 공간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도 않는 이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 그런 물론 이제 그 협회에서는 반대를 당연히 하겠지만 좀 협의를 통해서 좀 사용 용도를 좀 바꾸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건 하여튼 체육진흥과 본청 체육진흥과하고 그쪽이 협의해서 협의를 해야죠. 하여튼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김영 의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6페이지에 보면 진이천에 여름꽃을 여름꽃은 뭘 심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올해 이제 꽃밭정원 레일바이크장하고 꽃밭정원에 이제 꽃을 이제 계절꽃들로 심을고 하는데 봄에는 이제 유채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름에는 그 여름용 해바라기하고 국화를 이제 여름 수레국화라는 게 여름에 피는 국화예요? 네. 이게? 예,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는 이제 코스모스가 주가 되겠고 겨울 가을용 해바라기로 해서 봄, 여름, 가을로 해서 이렇게 계절꽃들을 이제 식재해서 시민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유채를 심고 싹 다시 갈아서 국화를 심고 또 다시 이렇게 엎어서 다시 코스모스 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름 국화는 계속 두면 다음에 안 피나요? 그냥 또 파내도 되는 거예요, 이 국화는?
단년생 단년생이 국화예요? 그 품종이라 그리고 그 이제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이쪽 부분에는 물이 많이 차이거나 이러지는 없나요? 난 그쪽까지는 몰라가지고 비 많이 왔을 때. 예,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예, 거기도 이제 침수는 이제 됩니다. 침수는 되는데 거기는 어쨌든 뭐 인공 시설물이 없고 물이 빠지고 그냥 간단하게 쉽게 이제, 꽃에는 문제가 청소 없다. 물 청소하면은 거기는 이제 시설 이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꽃에 문제는 없다. 아니 비가 이제 많이 오면 꽃이 보는 게 이제 쓸려 내려가죠. 쓸려 내려가서 이제 없어지는데 다만 그 인공 시설물은 없다. 아, 인공수산물은 없고 네일바이크만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여름꽃을 심는다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상관이 없겠냐. 보통 이제 침수 정도에 따라서 이제 틀릴 수는 있는데요. 보통 이제 작년에 침수 상황으로 보면 만약에 꽃이 개화돼 있는 상태에서 물이 들어가더라도 작년 거기까지는 수준만 보면은 그 꽃에는 이제 영향이 문제가 없을 없는 것 정도의 같다. 수준으로 침수가 됐었습니다. 근데 아마 침수 높이가 훨씬 더 많아지면 뭐 의원님 우려대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계절의 비가 어떻게 오냐에 따라 다르는데 그래도 이제 4계절, 3계절 이렇게 필 수 있는 곳은 해보실 때는 의도는 좋은데 이제 비가 왔을 시에를 제가 물어본 거고요. 거기서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게 네일바이크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지금 없죠. 그 외에는. 여름엔 뭐 수영장 하는 거고. 네, 뭐 시설물로 조성되어 있는 거는 레일바이크장이 밖에 있고요. 없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그 홍보도 많이 해서 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연중 그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시공사 위탁을 하는 데서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규모를 키워갖고 일부 프로그램을 용역을 줘서 다양한 그 특화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홍보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홍보를 잘 하셔서 다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 용역을 언제부터 시작하시죠? 용역은 이제 4월부터 7월까지. 4월부터 7월. 예. 그럼 거기에 쓸 과업 지시서는 준비해 놓으셨어요? 네,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한번 나중에 공유해 주세요. 예, 보고 알겠습니다. 특히 이종호 의원님한테 특히 보고하셔서 의견을 물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서로 소통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11페이지 마을 세무사 있어요. 작년도에 마을 세무사를 이용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되시죠? 마을 세무사는 연간 한 국세, 지방세 이제 오시는 분들이 세무사님이 세 분이서 송탄 출장소 같은 경우는 매월 그 둘째 주 월요일 날에 오셔가지고 2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는데요. 지금 운영하는 거 보면은 온라인이나 직접 오셔서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홈페이지 가면은 상담 코너에 가면은 먼저 자기가 간단하게 개요식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갖고 하는데 보통 한 1000건에서 1500건 정도 상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송탄 출장소 건만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송출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제 구분하기 힘든 게 저희가 이제 사이트 한꺼번에 운영을 저희가 하지 않고 시청에서 같이 하기 일괄로 때문에. 하는데 저희가 볼 수 있는 저기가 없어요. 그래갖고 오셨을 때 그분 할당된 그분한 세무사님한테는 그 직접 가지만 저희한테 이게 직계 송출 거만 이게 따로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 지금 그 PC로도 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사실 네.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예약을 한번 해서 만나려고 그러면 예. 하루에 2시간이니까 건수가 할 수가 없어요. 음. 급하신 분들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 세무사가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오전 예를 들어 몇 시간을 해야 그리고 직접 이게 만나서 하는 거하고 인터넷으로 글로 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민원이 있더라고요. 응? 만나려고 그래도 이거 너무 힘들다. 예약을 해서 또 만나야 되고 시간이 길지 않고 예를 들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모르는 용어 또 그거를 설명해서 자세히 들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이게 상담이
세무사분들이 볼 땐 답답하지만 상대방들도 답답한 거예요. 모르는 용어를 이거 풀어서 해야 되고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시간은 짧고 계속 기다리긴 하고 이런 지금 불편함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마을 세무사라는 걸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층을 어떻게 맞춰서 해야 되냐도 고민해 볼 문제라고요. 네, 네, 네.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저는 했고요. 네. 그 불편사항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저희가 고민해서 그 대안을 한번 마련해 네,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좋은 거지만 예, 예. 활용하는 입장자들의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인구에 비해서 이게 가장 효율적이냐. 저는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12페이지 현장 중심 체납 거기서 아까 고액을 500으로 할 거냐 1000으로 할 거냐 고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퍼센트를 볼 때 500하고 1000이 가장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우리 고액 지금 아니, 전체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체납액이 지금 현재 송탄 출장소가 345억입니다. 345억. 예. 거기서 345억에 할 때 500만 원 이상 처음 몇 명씩인지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500만 원은 몇 명 이상이에요? 인원은 제가 그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제가 네.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아, 별도도 좋고요. 예, 예.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예, 예. 고액의 305, 그 밑에 조금씩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숫자로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예. 500만 원이니 1000만 원이니가 사실은 많은 체납을 차지할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몇 프로씩이냐에 따라서 결정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잠깐만 제가 아까 그 부족한 점 다시 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송탄 출장소 작년 말 기준으로 금액별로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5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까지가 302명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5천만 원까지가 337명이 되고요. 네. 5천만 원 이상 1억 원까지가 43명. 그다음에 1억 원 이상이 23명입니다. 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점점 갈수록 적다 해도 액수로는 사실 뭐 1000명이 10명이 돼야 1억이니까 예, 예. 퍼센트를 볼 때는 500명이 302명이라는 3만 원 이상이 한 450명 정도 그러니까 생각하면 될 적은 것 같습니다. 액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금액별로 이거를 잘 계산하시면 네, 네. 500명 이상을 해도 무리하지 않다. 왜 예, 예. 여기서 지금 그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니까 네, 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14페이지. 지금 전통시장에 보면은 그 노후 정기 배선 지금 이 송탄에 있는 서정리, 송탄, 평택 국장시장은 다 저기 정리가 됐나요? 아직도 사업이 남아 있지 않아요?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네네. 그 저희가 그 3개 시장에 네. 유지보수 예산이 매년 5천만 원이 투입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작년에 2023년도에 네. 송탄시장하고 서정리 시장 그 화장실 전등하고요. 그 점포 있는 그 전등 수리를 좀 마쳤습니다. 네네. 네. 근데 노후된 선들이 막 얽히고 설켜 지금 막 이렇게 있는 부분도 정리. 그 전선들이 그 가로등 선일 수도 있고요. 네. 그 점포에 들어가는 인입 선일 수도 있어서 그 전선들을 저희가 다 일일이 네. 교체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현장을 한번 파악을 해서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이걸 조치하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비로 다 해줄 수는 없어요. 네, 근데 한번 둘러보셔서 네네. 좀 심하다는 데는 서로 권고를 하든지 아니면 좀 해야지. 지금 이 올해는 유난히도 저기 화재가 많이 났어요. 네. 근데 거의 전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서로 이제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한 번쯤 우리 소장님 신경 쓰셔서 점검을 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어느 선까지 우리가 이거 선을 정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다 하지 못하지만 전문인을 데려가야지 당연히.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어느 선까지는 이렇게 하셔서 예방하셔야 된다. 아니면 우리 또 이쪽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이게 큰 불이 나면 소액으로 메꿀 수 있는 거가 진짜 전체 삶을 바꿀 수도 있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요. 네, 한번 알겠습니다. 둘러보시고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소방시설 화재 수신기 등 소규모 공용 소방시설 수리 지원 이 부분도 다 체크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그 본청 일자리 네. 경제과하고 협조해서요. 네. 1년에 2번씩 정기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소방 시설, 전기 시설 그 외에 안전 시설을 전문가를 대동을 해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네네. 아무 이상 없었음 했는데도 많은 일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다 정말 이거 힘든 일이에요. 네. 그렇지만 체크하실 때 촘촘히 정말 위험성이 없는지를 좀 내 집이라 생각하고 좀 강력하게 힘줘 주세요. 네, 한 번 더 그냥 챙겨보겠습니다. 뭐 민원 생각해서 이 정도면 넘어가도 되겠지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16페이지 등록 공장 기업체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이 있어요. 이제 기업체를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나왔는데 그 애로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 관내 업체 애로사항을 그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이메일로 이제 받는데 네. 주로 인프라에 대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교통이 불편하다든가 네, 네, 네. 도로에 어떤 그 넓혀 달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좀 확장을 더 해달라는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는데요. 네, 네.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해당 실과하고 논의를 통해서 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 내용이 있고 해결된 내용이 있겠죠? 네네. 그 부분 좀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아무튼 일선에서 민원 해결하시라 계획 세우시라 힘드시겠지만 우리 또 맡은 바는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편안한 센터에 살고자 하니까 어떤 소명감으로 우리 같이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제가 짧게 몇 개만 하겠습니다. 일단 14쪽에 그 전통시장 현황에서 점포수랑 종업원 수가 일자리 경제과 통계랑 안 맞습니다. 요거 한번 맞춰 주십시오. 그리고 23쪽에 보면 외국인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등등으로 해서 기타로 해서 송출 전체 외국인 등록이 8,668명인데 그중에 기타가 3,229명 37%나 돼요. 안출은 50%에 육박하는데 기타가 요 기타는 국적은 다 구분이 되는 거죠. 예, 구분이 되고요. 이제 네. 나라 수가 많으니까 이제 기타로 이렇게 요거 됩니다. 저희들한테 출력이든 파일로든 한번 전체 통계 한번 주십시오. 예, 어느 나라 어떻게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방송 보고 있으면 안출도 동일하게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김혜영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전선 케이블 정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제 지역구에서도 신평동 명동골목이나 이런 데 정리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면 죽어있는 선이 엄청 많습니다. 그 안에. 못 찾아. 과장님께서 그거를 개별적으로 아까 김혜영 의원님의 답변에 해보겠다고 했지만 과장님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소장님께서 본청하고 해서 특히 이런 주요 시설들 저희가 화재 위험 있는 시설들은 이거 비용 엄청나게 듭니다. 이거 뭐 100억, 200억 단위로 그것도 부족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평시 전체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인터넷이라는 게 나왔던 1900년대 후반부터 해서 지금까지 누적된 케이블들이 어마무시하게 깔려 있다는 거죠. 통신시설 케이블 뭐
이거는 한 번은 저희가 털고 가야 되는데 이제는 한번 정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장님. 이거는 좀 계획을 세워서 한번 김혜영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그 안에 죽어 있는 선이 뭐 90개면 그 안에 또 살아있는 10개 때문에 화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소장님, 우리 이제 그 총선이 한 70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관할 읍면동부터 해서 공직자분들의 선거 중립에 대해서 더 강조해 주십시오. 챙겨봐 주십시오. 예. 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 출장소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